반드시 빈이 환자가 또 있을 겁니다. 신이 노였다 하는 것 자체가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까지. 이가 달려. 주저앉지나. 뭐야, 뭐하는 거지? 에이씨! 오지 말아야지! 겁먹어갖고 지금 더 날뛰어요. 귀신 냄새 확 풍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 있는 귀신하고 같이 계속 교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왜 있는 거예요? 풍수지리의 고전인 황제택경에 보면 터가 모두 좋으면 자손이 영화를 누리고 터가 모두 흉하면 그 자손이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다가 대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터. 하지만 요즘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흉가는 늘어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원혼들은 그곳에서의 또 다른 영혼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고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거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사건 사고의 연속. 그 있잖아요. 죽음의 도로. 사람 또 죽었어요. 어제. 여기서 위에만 오면 날 거는 내가 저 난간 받지 마. 주인이 떠난 자리에 흉흉하게 버려진 폐가들과 의문의 증상을 보이는 마을 사람들. 터가 뭐 바뀌었다는 둥, 뭐 안 좋다는 둥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 마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거 뭐 누가 설렁당이라고요? 생각만 합니다. 이가 달려. 귀신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신명이 화가 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지금 다 눈에 배지가 안 나는 거죠. 신이 화가 나요. 시골 마을을 뒤덮은 소리 없는 공포. 죽음의 터, 그 진실은 무엇일까? 듣지 말라고. 평범한 삶을 꿈꾸던 여인에게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졌다. 귀신이 왜 같아요? 귀신이 그냥 여기 숨어 있다가 또 나타날 것 같아요. 무섭다. 그녀의 몸을 차지해버린 네 개의 영. 터에서부터 소주가. 집안 곳곳 살인 허주의 기운. 문제는 바로 터. 여기 터에서도 들어온 여자 홀령이 있어요. 신령 가류를 통해 영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다행히 안정을 찾은 살해자.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멀리서 봤을 때 그럼 결국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얘기예요. 가료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대에 귀신도 많이 떠돌지만은 반드시 빈이 환자가 또 있을 겁니다. 떠돌고다니는 빈이 환자 찾아보세요. 이 마을 그녀처럼 고통받는 빙의 환자가 또 있다는 것. 과연 법사의 추측처럼 귀신을 불러들이는 기운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여기 어떻게 폐가요? 어디? 이것도 폐가? 유난히 폐가들이 눈에 띄는 마을 초입은 짓담한 건물들의 공사 중인 현장까지 어수선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막 쉬는 줄 알았다 진짜. 저기서 저기 코너 도는 순간부터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뭔가 있거든? 뭔가를 느낀 것일까? 갑자기 여와 신녀가 도로 한켠에 차를 세웠다. 길가에 서서 이상한 기운의 정체를 감지해보는데 여기 어디로? 이렇게 걸어가야지. 이쪽으로 걸어가야지. 이쪽으로. 알 수 없는 기운을 따라 도로를 걷기 시작한 제작진. 왜 안 가? 다리가 지금 계속 갈수록 다리를 아까부터 계속 아프게 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절게 만들더니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잡아 끌듯이 딱 그거예요.
뭔가에 홀린 듯 앞장서갔던 용궁도령도 다리 위에 멈춰섰다. 심각하게 다리 밑을 살피는 두 사람. 여기는 원한명이다. 여기도 예전엔 많이 빠져 죽었네. 마을에 도착하기 전부터 물 위에 다리를 찾았던 용궁도령.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차가 오는데 길 있는데도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거든? 나 이쪽으로 잡아 끄는데 봤는데 차가 오고 있었어.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도 하다가 아프기 때 시작하거나 예, 갑자기 땡기면 보이는 아파요. 차가 와. 예. 그거 신기한 거예요. 이제 저는 이거를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같은 경험이 처음인 체험단은 그저 당황스러울 따름인데 좀 원한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조화를 부리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고스트헌터들이 멈춰선 다리 위 도로에는 사고의 흔적들로 보이는 차례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사람 또 죽었어요. 어제 그 아파트 짓다 마련데 그 밑에 다리에서요. 다리가 부러져갖고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살려줘요 막 그러고. 저 다리가 많이 나지. 다리를 떨어지는 놈들 있고 별거 다 있는 거고. 여기서 위에만 오면 내 거는 내가 저 난간 막 들어가. 취재 결과 그곳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사고 다발 지역. 불과 이틀 전에도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리뿐만이 아니었다. 여기만 지금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 있죠. 이 공간 이거 지금 버려지면서 여기에 지금 다 모이면서 얘네가 장난칠 수 있는 이 도로 자체가 다 얘네 장난감 도로예요. 도로 위에서 귀신들이 장난을 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 기운이 유난히 센 피해 아파트 주변에 다다르자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지기를 준다 그러거든요. 지기를 준다 그러는데 기운을 느끼게끔 하는 거죠. 어디 특정 부분을 아프게 해서 뒤집어지는 거죠. 사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사고, 길거리에서의 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죽음의 도로. 현장에서 어떻게 됐다고? 현장에서 직사했다고. 한 번에 사람 혼자 가져와서 죽었다고. 찾아가다. 요강을 가다. 아니요? 동네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그 전에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관할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이 마을의 도로에서 유난히 교통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망사고만 해도 총 24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심상치 않은 사건 기록들. 풀리지 않는 의문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이모 내가 7살 때 놀다가 거기 빠져 죽었어. 거기서 퐁당 빠져 죽었어 그러더라고. 그런 귀신이 왔었어. 이 머리가 하늘로 쫙 치면서 소름이 쫙 끼쳐. 두뇌호가 다 자살을 했어. 확실해. 이런 팻말리가 있는 나란히 앉아있어. 누가? 그 두뇌호가 죽은 사람 두뇌호가 난 그런 걸 신앙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 돌아서서 그래 나오다 대문 앞에 열고 나오려다 보니까는 사라졌어. 유난히 귀신을 많이 목격했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우화는 계속됐다. 수술을 왜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수술 시켜줘야죠. 이것도 수술 시켜주고. 병원에 가서 이거 수술 시켜줘야고요 오늘? 그럼 따라갈게요. 이거 고쳐줘요 이거. 흉터 없이. 저거 칼로. 김영기 법사의 말대로 빙의로 추측되는 환자들을 마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 옛날이지 이송 고쳐. 귀신이 그랬어. 귀신이 그랬으니 귀신인지 사람을 데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은 이미 놀랄만한 존재가 아닌 듯했다. 이 마을에 이사 오면서부터 바깥 출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감나무집 아주머니.
됐단께. 40년이요?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됐어요? 이사 온 지도 40년 돼요. 40년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사는 병명이 무엇인지 노모는 속만 태울 뿐이다. 이제 어려서는 그냥 애들하고 뛰어놀고 했는데 그다음에 점점 더 오더라고. 어떤 때는 그리고 여긴 또 다시 치고 앉아. 빙의 현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살해자. 그 얼굴 다 내밀어내는 게 아버지가 좋아하겠나? 할머니죠. 네 마음대로 생각해. 할머니. 그녀는 자신에게 4가지 영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 또 할머니죠. 남자가 남자면 여자가 이쁘게 나 할머니 안 이뻐. 저보고 삐지지 마. 버려진 지 오래되어 음산해 보이는 마을의 폐가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죽음의 도로.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주민들의 빙의 현상. 도대체 이 마을에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 집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을 전체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을을 뒤흔드는 원인을 찾기 위해 영가들의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들을 둘러보기 시작한 고스트 헌터들. 저기도 있네. 근데 그중 가장 센 기운이 느껴진 곳은 집담한 대아파트였다.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아파트 진입을 시도한 출연자와 제작진. 일단은 영가들과의 접신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 보이는 공사 현장은 생각보다 더 위험한 상태. 과연 이곳에서는 떠도는 영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가능할까? 머리 아픈데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서면서부터 불편한 기운을 호소하는 출연진들. 너무 들쑤셔놔서 그래. 여기저기 허리를 다 동강동강 잘라놓은 거하고 똑같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수선하게 배 하고 아프고 정신없게 다리 하니까. 아프고 목 아프고 어지럽고 이게 허리도 아프고. 근데 아픈 건 참을 수 있겠거든요. 근데 화나는 거 못 참겠지. 이 감정 조절이 안 돼. 페이스가 조절이 안 돼 지금 내가.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순 없었다. 무언가 잡아끄는 기운이 느껴지는 듯 위층으로 향하는 여와 신녀. 그러나 좀처럼 영가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 계속 여기 올라오니까 더 이 전체의 기운이 다 느껴진다. 이 건물에 들어와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체의 기운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가. 모두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접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기이한 상황. 오늘 지금 하루 종일 헤맸어요 우리. 알잖아 지금 우리 하루 종일 여기저기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나온 거 하나도 없고 답 안 나오고 근데 문제는 있고. 이게 급한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헤매고 만드는 이유는 우리 보여주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지금 막 다 지금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문제는 여기 지금 다루는 건 신명인데 다루는 건 우리가 지금 밝혀내고자 하는 것도 지금 여기 터에 관한 신명인데 신명이 화가 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지금 다 눈에 배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신이 화가 났는데. 부드러운 모습을 일관하던 용궁도령은 평소와는 달리 단호했다. 가서 신명 빨리 달래는 거 있죠. 귀신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기는 어느 한 톨을 가갖고 달래줄 수가 없잖아요. 전체로 다 건드려 놨기 때문에.
다 몰아서 이제 어떤 죄를 지내주던 이렇게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선앙 가서 풀어야 돼요. 결국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선앙당을 찾아 나선 제작진. 그런데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다. 자리였다고? 이거 뭐 누가 선앙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이구 어떻게 있는 줄 알았더니 와보고 자선이 팔아먹었는지 너미한 자식이 왔는지 이거 없앴구만. 이곳에 있었다던 선앙나무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뽑아버린 거구나. 베어버린 건가? 네. 뽑고 그냥 메운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아예 뽑아버리고서 그냥 진짜 없애버린 거지. 왜 없어져? 아 여기 나무 심었잖니. 땅님자가 이거 파먹은 거 심어서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화가 나다 못해 할 말을 잃어버린 두 사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놨고 이게 오래전 일이지만은 그래도 정말 여기 많이 빌던 분들이고 믿었던 분들이 이렇게 아직도 있는 거 보면은 원인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 원인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마땅히 어디서 뭐 이렇게 풀 만한 해결책을 찾지를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빈번한 뭐 사람들 미쳐가고 사고 나고 이렇게 진행되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예상했던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마을 분들도 아신 것 같아요. 원인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게 문제가 됐었던지 그런 건 미리 아셨었는데 이제 방법을 어떻게 취할지 모르니까 알면서도 그냥 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처럼 답이 보이지 않았던 마을의 우환은 함부로 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산이 파헤쳐지자 갈 곳을 잃은 영가들이 사람 몸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병의 환자가 많아지게 됐고 귀신들의 장난으로 사고도 많았다고 믿게 된 주민들. 제작진은 일단 성난터를 달래보기로 했다. 그 산 많이 건드려놨잖아요. 근데 산신이랑 선앙이랑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왜? 처음에 여는 문은 선앙이고 그 안에 보호하는 건 산신이거든요. 근데 산도 건드려 놓고 선앙도 없애버리고 보호해줄 수 있는 구실이 전혀 없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신이 노예서 벌전으로 내린 거하고 똑같이 여기는 그게 원인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모든 털을 한꺼번에 달랠 수 있는 방법, 산신제. 분노한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신을 직접 몸에 싣기로 했는데 평소보다 더 힘들어하는 용궁도령. 그리고 잠시 후 여와 신녀가 서서히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누구세요? 선앙 할머니? 나를 이렇게 주저앉는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저희 인간들이 미련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할머니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희가 마을 사람들한테 귀신 쓰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들이 원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누나 할머니 잘 모시면 될까요? 이럴 수는 없는 게 그럴 수는 없다. 인간들이 많이 미련. 생각만 하면 내가 이가 갈려. 좀처럼 화가 사그라들지 않는 듯 울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할머니 어떻게 해서 그래요? 저희가? 아니 오늘 그리도 봐놓고도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겨. 아유 할머니
선악나무 베서 그래요. 선악나무 베. 며칠만 있으면 다 풀고 여기 소소한 정성이나마 좀 크게 받으시고 좀 풀어주세요. 새끼 반이라고 내가 오늘날에 다 풀고 갈라 해도 아이고 내가 이 모든 게 정말 분노한 신들의 경고였던 것일까? 제작진을 찾아왔던 선왕씨는 끝까지 노여움을 풀지 않았다. 도당 선왕에서 조금 이렇게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아예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웬만한 선왕 할머니가 실리면은 기분 좋게 해주시고 이제 선왕이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닌데 여기는 무슨 진짜 이 정도까지 노여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요. 그 사람이 어느 하나라도 와가지고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라도 알고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푸시겠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더 화가 나신 거고. 우리는 그냥 알려주는 영매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부름을 받고 와서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하는 거를 신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 뿐이지 정작 해소를 할 수 있는 거, 노여움을 풀 수 있는 거는 마을 사람들은 뿐이에요. 오지 말아야지. 겁먹어갖고 지금 더 날뛰어요. 믿는 한계가 없어요. 여기 있는 귀신하고 같이 계속 교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왜 있는 거 아닌데? 이가 탄 풍류한 마당.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벽에 이가 탄. 자, 이가 탄 잇몸으로 제대로 씹어보세요. 명인재야 이가 탄. 여자만을 위한 민주사랑의 선서 1. 30일간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2. 대출 프로그램도 직장인에 맞게 주부에 맞게. 3. 상담은 여직원들과 통화는 본인에게만. 여자를 위한 금융 주치 1566-0008 민주사랑. 민주사랑. 내 목소리를 마음대로 바꿔서 통화한다. 매직 보이스 060-700-5454 060-700-5454 060-700-5454 060-700-5454 전화하세요. 이분이면 내 스타일이야. 인터넷 1분 대체도 역시 페레로는 열정과 신념으로 이탈리아 초콜릿의 진정한 맛을 탄생시켰습니다. 페레로 로쉐,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페레로 로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빙의 현상을
전혀 다른 새로운 인격을 가진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정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는 많은 빙의 환자들이 있는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나 아닌 다른 영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인간이 본성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질환을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이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빙의라고 정의한다. 같은 증상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빙의와 정신질환 사이에는 예전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정신병이든 귀신병이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신과 입장에서 봤을 땐 정신병이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귀신병이에요.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은 방법은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찾아줘야죠. 사람으로 살게끔. 빙이 되면은 자기 자체가 없어져 버려. 자기 존재가. 시간을 두고 점점 잠식이 되면은 숙주에 불과해요. 악몽에게 자신을 빼앗긴 한 남자.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폭력성만 남은 이 아들은 과연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돌아올 수 있을까? 거짓말 많이 해. 고스트 스팟을 거쳐간 수많은 빙의 환자들. 거침없는 욕설에 남편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살해자.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가족들을 내쫓고 귀신과 동거하던 살해자. 모두 정신병과 빙의의 경계에 서 있던 위험한 살해자들이었다. 뭐냐고! 그중 방송조차 나가지 못한 정말 위험한 사례가 있었다. 카메라가 싫어요? 아 실제 그럼 카메라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몇 년 동안 내리겠다가 나와서 그 땅에 그러는데 몇 년 동안에 뭐? 아저씨 왜 그래 정말? 내가 무슨 바보예요? 아니 내가 절에 맨날 다니 내가 뭐 그치 나온 사람이에요? 예? 신으로 해서 이런 거예요. 무슨 잡기 싫은 줄 알아요? 야한테 잡기 싫은 붙어갖고 그러지. 야! 왜 그러지? 내가 나가고 그래. 취재 중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 끝에 결국 취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살해자. 자꾸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니까 너무 그런 거 못 본단 말이에요. 자연히 화밖에 안 나고 갈수록 아마 더 심해질까봐 자꾸 걱정하죠. 저하고 같이 찍은 거 있지만 저 어머니한테서 뺏어왔어요. 제가 약간 기쁜 거네요. 엄마가 어떻게 귀신 진짜 악귀라도 많이 붙더라도 항상 지갑에다 이 사진이 엮여 있어요. 진짜 엄마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진짜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견디다 못해 방송에 어머니를 제보한 아들. 그런 아들을 버티게 한 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뿐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다. 이번엔 아들을 제보한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싶어서 지금 나한테 죽는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는다고 어디가 나와가지고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왔던 어머니는 10년 이상 계속된 아들의 이상 행동에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달픈 심정과는 달리 첫 만남부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살해자. 그는 제작진을 집안에 들인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요 자네시대로 가세요. 집에 갈게. 우리가 갈게. 우리가 갈게. 왜 그래? 나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갈게. 이 사람들 보내란 말이야. 가게 내가 나왔다. 이 사람 보내야지 왜 네가 왜 가냐고. 우리가 사람들 많은데 왜 네가 가냐? 취재를 위해 살해자를 설득해 보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 앞사기 받아가지고 학교 교선하고 싶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꿈이 다 어그러진 거지. 왜요? 꿈은 왜 떨어졌어요? 저리
살려준 게 이제 앞으로 공부 안 하고 돈 벌면서 공부하려고 생각을 한 건데 공부가 안 되죠. 제작진을 경계하면서도 주변에 머무는 살해자. 그는 한때 가족의 자랑이 되는 아들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하던 아들은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준비 중이었다고 했다.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며 공부를 병행하던 그가 이상 행동을 시작한 건 10여 년 전. 그 뒤로 계속 이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인데, 늦은 저녁 살해자를 두고 동네 이웃들의 회의가 열렸다. 무서워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아저씨 혼자 있으면 못 가요. 담배들이 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박스를 들고 가는데 이게 딱 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냥 내치니까 발 삐딱하면서 이게 맞은 거예요. 당신 상하냐? 여러분 뭐 이게 작대기 하나 가지고 확 그리잖아요. 그럼 뭐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우주를 연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뭐라 이렇게 갑자기 욕을 하고 그러니까 달을 들더라고요. 당신 아니에요. 충분히 사는 말이에요. 조용히 놈들 자. 불안해서 온 사람이에요. 이웃이 말하는 더 충격적인 한마디. 애들한테 이제 죽인다 그랬다 그랬나. 다 어린이다 뭐 나하고 싸우고.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살해자. 빌라에 설치된 CCTV로 그의 행동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며칠 동안의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살해자의 한 가지 행동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는 살해자. 그는 밤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단체 카메라를 설치해 살해자의 행동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다. 깊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살해자. 뭐라 나가요? 에? 뭐라 나가? 계단으로 내려와 그가 향한 곳은 지하실. 도대체 그는 왜 이 밤중에 지하실에 가는 것일까? 아들 어디서 거기 있다니까. 어디요? 지하실에. 아니 지가 정상이 이게 이상한 저기를 하니까 그리 발작이 나니까 내려가지. 무당이 왜 내려가냐고. 나스라고 굿도 하고 신도 한번 받고 그런 거 안 한다고. 무당 왜 내가 무당하냐고 안 한다고. 도망갔죠. 아들을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가는 어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도대체 지하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정리되지 않은 지하실 소파에 홀로 누워있는 살해자. 그는 제작진의 방문에 당황한 듯했다. 뭐하는 거야 자식들? 어머니랑 잠깐 왔어요? 당신 뭐하는 거예요? 뭘 뭐해 뭐하기는. 가 집이. 가요. 집에 가자고. 당신은 가라고. 가자고 집으로. 알았어, 내가 우리가 가자고 집으로. 냅두고.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니. 우리 엄마는 큰 사람이 우리 엄마를 떠가지고 있어. 어머니 왔잖아요. 저희 어머니 왔는데. 코 나온 사람이 있어. 실대로 살고. 항상 만나야 돼. 당신 알려요. 천부 살란 말이에요. 조용히 놈들 자. 개발해서 온 사람이요. 어머니와의 신랑 끝에 다시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 버린 살해자. 계속되는 어머니의 부름에도 그는 끝내 응하지 않고 그 안에 틀어박혔다. 저런다니까 지금 아니라고 그래. 아비도 지갑이가 아니야 가다가 저래.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잠시 후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살해자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 그리고 말리는 제작진에게까지 큰 소리로 던져들기 시작했다. 결국 제작진에게까지 폭력을 쓰는 살해자. 더 이상 촬영은 불가능했다. 접근조차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 아들은 현재 가족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 귀신에게 빼앗긴 아들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고스트헌터가 간다. 여느 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의 김영기 법사.
그의 표정에서 이번 살해자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집 주변에 이상한 기운은 없는지 살펴보기 시작하는 김영기 법사. 집 주변 한번 둘러보는 거지. 절개지네. 절개 잡혀 있는 집들은 이거 흉터로 보지. 흉터, 살기가 작용한다. 지금 주변 조건도 안 좋네 지금. 그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하에는 귀신이 많이 숨어 살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살죠? 남자가? 일단 볕이 안 들고 습기 차 있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지도 않고 자기 길을 갖다 딱 보존하기가 아주 좋은 장소예요. 연기 자체를 귀신이. 이 지하실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 여기 뭐가 있어요 안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김영기 법사.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이방 저기 귀신들 뭐 집에 있지. 지금 보면 어떤 거 귀신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여기하고 저 구석에 서 있어요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곳. 김영기 법사는 이곳에 존재하는 악령들과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이곳의 기운에 보살들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게 벌써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래요. 자기 집인데 왜 화학도시 막 들어오냐 지금. 얼굴에 쏙 내렸다 좀 쓱 들어가고 지금. 어디요? 집에도 들어가 있어. 여기 서 있다가 카메라 좀 플래시 비치니까 쑥 들어가고 얼굴만 내밀고 막 보라고. 환자가 여기 내려와서 심 받아갖고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살해자가 있던 방으로 움직이자 더욱더 괴로워하는 고스트 헌터들. 함께 온 보살은 결국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다. 여기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어야 발쭉 뻗고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 이러고서 발쭉 뻗고 딱 앉아 이러고 좀 쳐다보는데 생긴 게 흉측해. 이곳에서 김영기 법사가 이야기한 귀신의 모습은 이러고서 발쭉. 놀랍게도 전날 밤 살해자가 하고 있던 모습과 똑같았다. 그렇게는 안 되는. 근데 지금 여기는 상황이 좀 달라요. 빙의 환자이면서도 여기 내려왔고 여기 있는 귀신하고 같이 계속 교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힘을 받고 올라간다고 지금. 여기 있는 귀신 무척 힘이 세 악령이에요 이거는. 여기부터 처리를 해놓고 손을 대야 돼요. 살해자에게 씌인 악령의 존재를 알아내기 위해 접신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악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점점 더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보살. 여기서 내보내주라고. 어디서? 이 집에? 왜 못 나가요? 뭐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요 이게? 나래가 못 걷잖아.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내가 알기로는 새벽에 누가 내려오는 거로 하는데. 날 신으로 갖다도 여기서 나가게 해준대잖아. 그 사람 고치려면 천사 여기서 보내야 되겠네. 나를 보내야 먼저 낫지. 접신을 하던 시간 살해자의 돌발 행동이 시작됐다. 급하게 뒤쫓아보지만 이미 모습을 감춘 살해자. 법사님이랑 지하실에서 지금 그거 하는 동안 없었어요. 그는 도대체 어디로 왜 사라진 것일까? 잠시 후 근처 길가에서 헤매는 살해자가 포착됐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집에 데리고 가갖고서 부모님 모시고 안정을 시켜야지. 한번 여기서 하다가 한번 통하나. 에? 김영기 법사가 직접 나서 대화를 시도해보았지만 통하지 않는 상태.
살림인 거야? 내가 지금 괴롭힌다 했어 지금? 괴롭혔잖아 지금. 뭘 괴롭혔어? 오지 말아야지.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되었다. 아, 얘 싫어. 그러다 관련 적 없어, 나는. 난 정치인도 관련 적 없어. 가. 어디까지 사람들이 지금. 나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어떻게 내 집에 들어왔어? 어떻게 되면 우는 사람이 손다고 모르는 사람들. 아, 근데, 나는 건 말이야. 왜 남의 집에 하면 저도 아무나. 그 같은 치우치요. 알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안 갈게요. 당신 다 생각하지야. 이때 분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가족을 고통하는 살해자. 가면 시켰어? 어머니가 아끼던 아들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에게 이미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 내려가서 한 걸 알고 귀신 겁먹어갖고 지금 더 날뛰어요. 법당 데려가서 해야 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데려가봐야지. 살해자를 뒤쫓다 경찰서 앞까지 오게 된 가족들. 접근하기조차 무서운 살해자를 집으로 무사히 데려가기 위해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다. 엄마가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예언을 해도 그 안 도와준대. 법적으로 못 한대야 그거를. 법적으로? 인간이 법적이 무슨 소양 있냐고. 여기서 여기인데 동네인데 지금 벗잖아. 땡땡 벗잖아 맞아가지고. 그렇죠. 근데도 안 된다는 거죠? 부모를 때려주게도 그러면 뭐 경찰은 소용없네. 에? 때려주게도 법적이 아니니까 그냥 보고 있어야 되네. 결국 경찰도 도움이 될 수 없었다. 또다시 길거리를 배회하는 살해자. 갑자기 사라진 아들을 찾아서 길거리를 헤매기 시작하는 아버지. 야, 그 전에 여기 창문동서 아가씨랑 떨어가지고 물어주고 거둬주고 했어요. 아버님도 때리셨어요? 나도 맞았죠. 내가 건너가야 되겠는데. 왜요? 차 때문에. 부당횡단이잖아요. 위험해요. 차가 지금 저기 가잖아요. 예? 제가 저기 가잖아요. 지금. 어디요? 저기 건너. 아들 걱정에 아버지는 밤새 길거리를 뛰고 또 뛰었다. 정말 살해자를 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제는 갈 데 올 데도 없어. 마지막 판에 지에 들었어. 이제는 법사님한테 이제는 아주 죽으나 살아 법사님한테 매달려야 돼. 이제는 별 수가 없어. 분명히 귀신인데 분명히 귀신인데 중요한 건 귀신하고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영향으로 해서 정말 미치는 것도 있어요. 정신병자 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 비밀성 정신병인데.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반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완전 믹서가 돼버리고 자기가 없고 그러면 사실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녹여하면서 빼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런 식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답답하고. 사진 찾아주세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끈질긴 부탁. 하지만 지금처럼 비협조적인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할 것인가, 시도라도 해볼 것인가. 퇴마사 김영기와 인간 김영기 사이에 고민이 계속되고 결국 시도라도 해보기로 한 김영기 법사. 당사자가 없는 상태라 힘들긴 하지만 먼저 접신을 통해 집안에 머무는 영들을 만나보기로 했는데 뜻밖의 살해자를 도우러 온 조상령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드디어 조금의 희망이 남아 품을 수 있었다. 근데 기설에 난 놓고 계신 게 아니야. 이제는 붉은 거죠. 네, 아파졌어요. 붉은 거. 사람이니까 간단해요. 같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시잖아. 돼도 안 돼도 정말 최선은 다해봐야지.
여러 가지 신 중에서 귀신도 무서워 범접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강한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질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듯이 빙의를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과 떠도는 영혼과의 만남, 고스트 스팟.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